자, 우리 이제 조합을 보겠습니다. 예. 잠을 깨셔야지. 예. 예. 얼굴에 이렇게 뭐가 안 찍혀 있네. 예. 얼굴에 안 찍혀 있네. 예. 그래. 예. 그럼 가끔 가다가 이렇게 졸다가 이렇게 일어나신 분 보면 이마에 뭐 부동산 할 때 부자가 써 있는 분도 있어요. 야, 이게 잠시 자다 일어났는데도 뻘뻘겋게 부자 이렇게 써 있는 거 보면 타고난 부동산. 자, 우리 조합 설립부터는요, 이제 밑줄을 또 잘 치셔야 됩니다. 조합. 일단 조합은 시험에 나온다 보고 이제 공부하셔야 돼요. 조합 설립 의무가 나오는데요. 자, 시장, 군수 등 토지, 주택, 공사 등 지정 개발자가 아닌 자가, 다시 말하면 민간인이 정비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 된다. 다만 하나의 예외가 있어요.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아까 우리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일 때는요. 조합 안 만들고 지네들이 그냥 시행한다 그랬죠.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을 설립하지 않는다. 이 조문 계속 시험 지문에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뭐냐면 재개발 사업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의 동의 요건입니다. 그래서 동의서를 첨부해서 시장, 군수 등한테 인가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인가 신청하기 위해서 동의를 먼저 받아야 되는데 이 요건이 시험에 나오니까 외워놔야겠죠.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시장, 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예전에는 이거는 토지 등 소유자 머릿수로만 4분의 3 이상이었거든. 근데 이것이 예전에 개정이 돼가지고요. 토지 면적 2분의 1까지가 추가가 됐어요. 토지 면적 2분의 1이 추가되고 난 다음에 이게 강서구에서 일이 하나 생겼는데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은 넘었어. 근데 토지 면적 2분의 1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재개발 지역 내에요. 제약회사 하나가 토지 면적을 2분의 1을 초과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제약회사가 동의를 안 한 거야. 누가 돼도 다 동의될 줄 알았는데. 그러면 제약회사는 왜 동의를 안 했을까? 임원들이 미처 지분을 안 사놓은 거야. 그래서 동의 안 하는 거지. 예. 그래서 이제 조합 설립이 무산되니까 지분값이 폭락하겠죠. 다 떨어지고, 그렇지. 사야 되는 거지. 그래서 토지 면적 2분의 1이 안 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그 동의 요건 기억해 두시고 368페이지 동그라미 3번 재건축 사업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의 동의 요건. 이거는 시험에 벌써 한 2번 나왔어요. 최근에. 한 10년간 한 2번 나왔습니다. 먼저 주택 단지 안의 동의 요건. 재건축 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할 때는 자, 주택 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101동, 102동이 있죠? 각 동별 구분 소유자 과반수 동의예요. 이때는 머리수만 계산하는 거예요. 각 동별 구분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고 주택 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4분의 3, 토지 면적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인가 신청을 해서 인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토지 면적 4분의 3 할 때 토지 면적은요 바로 대지권을 말해요. 그래서 큰 평수가 동의하면 금방 4분의 3이 넘을 거예요. 구분 소유자는 머리수만 계산하는 거고 토지 면적이 나온다는 것은 바로 아파트 평수를 고려했다는 거예요. 평수를 고려한 거예요. 20평도 있고 40평대도 있을 테고. 예. 그 다음 이제 주택 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 이건 뭐냐면 우리가 기존에요 재건축을 할 때 재건축하는 아파트 단지 옆에 일반 주택들도 있거든요. 근데 재건축하는 아파트 단지가 좀 작아. 옆에 주택 단지가 아닌 그 사람들한테 너네들도 재건축에 가담하지 않겠니? 이 사람을 포함시키면 대단지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주택 단지가 아닌 지역 사람들의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주택 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는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4분의 3 이상, 토지 면적 3분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몇 분의 몇 외우는 게 가장 짜증나. 이걸 지금 외우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문제집 풀 때 그때 살살 외우다가 시험 보기 직전에 외워야 됩니다. 예. 일단 몇 분의 짜증 납니다. 이거 도시개발법하고 정비법에서요. 근데 이것이 또 수시로 바뀌니까 또 더 짜증 나지. 기껏 외워놨는데 바꿔. 예.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어디를 보시냐 그러면은 동그라미 5번을 보세요. 정보 제공 의무 보시죠. 여기 보시면은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 분담금 등 정보를 토지 등 소유자에게 제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분담금 조금만 내도 되는 것처럼 소문을 나서 일단 사업을 진행하고 나중에 입주할 때 봤더니 분담금이 엄청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많아가지고 요 조문을 만든 겁니다. 예. 그 다음 밑에 가로 2번에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방법이 나오는데요. 다음 각 호에 대한 동의는 서면 동의서에 토지 등 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자 지장 날인에 밑줄하는 거 보세요. 지장을 날인하는 방법을 한다. 대한민국 법에서요. 지장을 날인하라는 건 이것밖에 없어. 내가 아는 한. 왜? 대개 막도장을 엄청 파가 막 찍어버리거든요. 하도 막도장을 많이 쓰니까 차라리 지장이 믿을만 하다는 거지. 그래서 지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해라. 예. 가끔 이제 지문이 없는 분들이 이제 문제가 돼요. 찍어도 그냥 표시가 없어. 지문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넘겨주시고 거기 370페이지 참고에 동의자수 산정 방법 나오죠. 이거는 문장으로 공부하다가 피를 토하고 쓰러져.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문제집 풀 때요. 기출 문제가 두 개인가가 있어요. 기출 문제 지금까지. 문제를 풀면서 동의자수 산정하는 요령만 보면은 똑같이 맞힐 수가 있어요. 문장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문제집 풀 때 그때 보시면 돼요. 어쩌다 한 번씩 나온다. 예. 그 다음에 뒤로 넘겨주시고요. 예. 372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재사용의 특례라는 게 나오는데요. 여기 생긴 지가 한 2년 됐어요. 그러면 이게 왜 생겼는지만 알면은 밑에 읽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자, 내가요, 이 동의에 반대하는 사람이야. 내가 아무리 반대해봤자 토지 등 소유자 한 3분의 2 이상 동의가 나올 것처럼 보여. 반대하는 내가 이것을 저지하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어요. 위조된 동의서를 투표함에다 싹 집어넣는 거야. 그럼 여러분 민법 시간에 배운 거 있어.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 배웠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 반대하는 사람이 동의를 저지하는 방법은요. 위조된 동의서 이거 무효잖아요. 이걸 투표함에 싹 넣으면은 전체 투표가 다 무효가 돼 버리는 거예요. 이걸 막기 위해서 민법에 보면 이거 있죠. 무효인 부분이 없었다 할지라도 예, 나머지 부분만으로도 유효한 법률 행위가 존재한다면은 이거 인정할 수 있죠. 바로 그걸 갖다 다시 원용해서 무효인 거 빼고 나머지 동의서는요 유효하다고 다시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한 사람이 위조 동의서 집어넣어 가지고 무효화시키잖아요. 그러면 누가 좋냐 그러면 OS 요원들이 좋아. 동의서 또 다시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이제는 이분들이 대폭 줄어들었어요. 나머지 유효한 것은 다시 재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읽어보면 다 돼.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가로 3번의 조합의 법인격, 조합은 법인으로 합니다. 명칭은 조합이지만 성질은 법인이다. 조합 설립 인가 받은 날부터 30일 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할 때 성립한다. 절대 인가 받을 때 성립하는 거 아니에요. 등기할 때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조합은 명칭에 정비사업 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돼요. 왜? 대외적으로 공시해야 되기 때문에. 가로 4번에 조합원 자격이 나옵니다.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로 한다.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 되는 거예요. 토지 등 소유자 뒤에 가로가 있죠. 이것도 시험 나옵니다. 재건축 사업에서는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 돼요. 재건축 사업에서는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유가 있을 때는요. 대표자 한 명을 조합원으로 봅니다. 밑에 박스 안에 1번이 중요하죠. 공유가 있을 때는 대표자 한 명만 조합원으로 봅니다. 밑에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이제 밑줄 칠 게 나와요. 자, 투기 과열지구 밑줄 치고
재건축 사업에 밑줄 치고 조합 설립 인가 후에 밑줄 치고. 그러니까 투기 과열 지구에서 재건축 사업할 때 조합 설립 인가 후, 또 이제 재개발 사업에 밑줄 치고 관리 처분 계획 인가 후에 밑줄 치고, 요때 건축물이나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가 원칙이야. 다시 말해서 투기 혐의자야. 투기 혐의자. 투기 과열 지구에서 투기 혐의자들은 이것을 토지 건물을 양수했다. 그러니까 지분을 양수해도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단 양도자가 정당한 사유로 양도를 했고 그 양도자한테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당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가 어떤 것인가? 밑에 박스에 나옵니다. 1번 세대원의 근무상 또는 생업상 사정, 질병 치료 등등 취약 결혼으로 세대원 모두에 밑줄 치고 세대원 모두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거 정당하게 팔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으로부터 산 사람은 그래도 예외적으로 조합원 될 수 있다. 다음 페이지 2번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경우, 세대원 모두 밑줄 치세요. 작년까지는 세대원 전원이라 그랬어. 전원이란 말이 어렵다는 민원이 제기가 돼서 모두로 바꿨어요. 예. 이런 사람 좀 때려줘야 되는데 법학 용어를 갖다가 다 국어로 만들어 놓네. 3번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 체류하려는 경우, 2년 대신 1년으로 나오는 걸 조심하셔야 돼.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요거는요, 주택법에도 나오고요, 임대주택법에도 나오고 다른 법에 거의 똑같이 나와. 그런데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요, 임대주택법 있잖아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임대주택을 전대하거나 양도하지 못한다. 단 예외적으로 전대가 가능한 경우, 해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해외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이 말이 임대주택법에 있어요. 근데 우리 출제하시는 교수님은 임대주택법까지 공부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2년 대신에 1년으로 낸다고. 아셨죠? 예. 그다음에 4번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거주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충분한 기간 이상인 경우, 이때는 파는 것이 정당하다. 5번에 1, 2, 3번 5번에 1, 2, 3번은요. 사업이 지연됐을 때야. 사업이 지연돼서 팔고 나가는 건 정당하죠. 자금이 묶여버리니까. 그자한테 산 사람은 조합원 자격이 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요. 상속이나 이혼으로 소유자가 바뀌는 수가 있습니다. 상속 막을 수 없어. 괜찮아. 상속받은 자가 조합원 되고요. 이혼, 위자료나 재산 분할 청구권 행사로 명의를 배우자한테 넘겼다. 그 받은 배우자 조합원 됩니다. 이렇게요. 예. 그 다음에 5번 경매나 공매됐을 때 명의자 바뀌죠. 예, 낙찰받은 사람이 조합원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 우리 정관 기재사항 그런가 보다. 오른쪽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2번 국토부 장관은 표준 정관을 작성해서 보급할 수가 있습니다. 예. 동그라미 3번은요.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조합 정관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합 정관 중에 2호, 3호, 4호, 8호, 13, 16호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는데, 이거는 지금 절대 외우지 마시고, 어차피 외우라고 외울 사람도 아니지만 이거는 나중에 제가 눈치를 보다가 나중에 7, 8월 달 이후에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이거를 내는 분이 딱 한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만약에 출제할 것처럼 보이면은 그때 가서 외우는 거고, 아니면 안 외우고 그냥 가도록 해요. 왜냐하면 암기할 거 최대한 줄여야 되거든요. 그 다음 6번에 조합 임원 보시면 조합장 1명, 이사, 감사 있는데, 동그라미 2번에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하고 감사의 수는 1명 이상 3명 이하라는데요. 토지 등 소유자 수가 100명을 초과할 때는 이사의 수를 5명 이상으로 합니다. 자, 3번 선거 관리를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저기 그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젊은 친구들이요.
좋아하는 기간 중에 하나가 이 선거관리위원회래요. 몇 년에 한 번씩만 바쁘대. 한 번씩만. 예, 평소에는 칼퇴근한다는 거지. 예. 그래서 이제 놀고 있는 직원들을 위해서 조합의 임원 선출을 갖다가 선거관리 위탁할 수 있다는데요. 제가 예전에 조합원으로서 이거 투표하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보니까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나와 있는 거야. 근데 자 아주 기쁜 마음으로 나왔을까요? 마지못해 나왔을까요? 마지못해 나왔어. 투표용지에 썼어. 이거 어디다 넣으면 됩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도 안 해. 손가락으로 말도 안 해. 예. 그래서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예. 투표용지 어디다 넣으면 돼요? 저렇게 딱 이런 거예요. 예. 근데 진짜 선거할 때 보면은요, 아주 친절한 것처럼 텔레비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근데 조합 임원 선출할 때는 말도 안 합니다. 손가락으로. 마지못해 나와가지고 막. 예. 그 다음 우리 4번에 조합 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고요. 연임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뒤로 넘겨주시고요. 예. 전문조합 관리인이라는 게 있다는 거지. 전문조합 관리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제가 아주 분개하는 게 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중에 공인중개사가 빠져 있거든. 그렇죠? 실제로 부동산에 대해서 누가 더 잘 알아? 공인중개사가 제일 잘 아는데 공인중개사가 빠져 있어요. 정작. 그러니까 이게 나는 우리 협회에서 참 일을 못하는 거죠. 아니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실제로 가면 이사다든가 임원들 절반 이상은 공인중개사인데 정작 공인중개사는 전문조합 관리인으로 선정될 수가 없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열받는다 이거지. 예. 그 다음에 괄호 7번에 조합 임원의 직무. 조합장은 조합 대표, 사무총괄, 총회대의원의 의장이 되고 조합장이 대의원의 의장이 될 때는요. 대의원으로 봅니다. 동그라미 3번 체크하셔야 돼. 이거는 도시개발조합도 똑같은 규정이 있어요.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규정이야.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해서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을 할 때는 감사의 동그라미,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감사가 조합을 대표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요. 겸직 금지입니다. 겸직, 금지입니다. 겸직 금지. 가로 8번 조합 임원의 결격 사유인데요. 조합원의 결격 사유가 아니야. 조합 임원의 결격 사유입니다. 조합 임원의 결격 사유. 예. 조합원이 될 수 없는 1번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2번 파산 선고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3번 금고, 4번 금고, 5번 다른 법이 아니야. 정비법을 위반해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래서요. 보통 이제 조합의 조합장이나 임원들이요. 횡령하다가 구속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재판을 하는데 최고의 변호사를 이제 시공사가 이제 주선해 주겠죠. 대법원장 출신, 검찰총장 출신. 그래서 벌금 90만 원으로 딱 끊어줍니다. 왜? 유죄 판결은 받아도 예, 그 조합장이나 이사, 감사의 자리는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벌금 90만 원을 끊어줘. 예. 100만 원 넘으면 안 되거든요. 예. 그 다음에 2번 조합 임원이 위 1 결격 사유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또는 선임 당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는 당연 퇴임한다. 이때 당연 퇴임이라는 것은 그냥 퇴임된 것으로 보는 거예요. 퇴임 절차가 필요 없어. 그냥 퇴임된 것으로 봐. 따로 절차 필요 없다니까요. 예. 3번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는 거지. 이것도 시험에 계속 나왔어요. 그러면 어떤 이사가 있었는데요. 이사가 미성년자였는데 얼굴이 건늙어가지고 예? 이사가 돼버린 거야. 나중에 보니까 그 해당하는 자임이 판명돼가지고 당연 퇴임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어린애 엄마가 얘 손잡고 온 거예요. 얘가요 노안이라 가지고 예? 어린 녀석이 이사가 됐는데 얘가 한 법률 행위는 내가 그 후견인으로서 법정 대리인으로서 민법 총칙 규정에 따라 취소하겠습니다. 안 돼. 이게 민법 총칙의 특별 규정이 3번이에요.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의 관여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해가지고 미성년자나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이 한 것에 대해서 법정 대리인이요 취소를 못해요. 예.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잡혀 들어가기 직전에 도장을 막 찍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네가 요거 찍으면 그만 빼줄게. 90만 원 받게.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4번 조합 임원은 조합원 10%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조합원 반대파예요.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 및 소집 및 진행할 때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요. 조합 총회에서 조합장을 자르는 것을 제가 딱 한 번 봐서 10년 동안 조합 총회에서 조합장을 자르는 것을 한 번 봤다니까 내가 10년간. 저기 예전에 전농동에서 한 번 봤어요 제가요. 그 외에는 총회를 통해서 조합장을 자르는 게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왜냐하면 조합장을 자르는 총회 소집 누가 해? 조합장이 해. 자기를 자르는 총회를 자기가 소집한다고. 그러면 언제 소집하냐? 날짜, 장소는 조합장이 정하거든요. 날짜, 명절 전날이나 다음 날로 해. 예. 그러니까 추석 전날이나 추석 다음 날로 한다고, 날짜를. 예. 그 다음에 장소, 대중교통수단이 가지 않는 언덕 위에 개척교회 같은 데서 삽니다. 개척교회 삽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요. 비상연락망을 통해 가지고 올해만 명절이 있는 게 아니다. 우리 올해는 명절을 포기하고 제대로 된 조합장 뽑읍시다. 해가지고 연락을 하는데 그 총회 소집한다고 일시와 장소를 갖다 개별 통지해 주는데 주소를 제대로 써서 통지해서 보낼까? 엉뚱한 데로 보내는 거지. 그래도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다 모였어. 그러면 이제 조합장을 자르는 총회 사회를 누가 보는가? 조합장이 보게 돼 있어. 지금부터 저를 자르는 총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가 진술 한번 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제가 50억을 횡령했다는 그런 의혹이 있지만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설사 내가 50억을 횡령했다가 칩시다. 예. 그런데 저를 자르고 새로운 조합장을 뽑는데 6개월이 걸리고 6개월이 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나가는 이자가 60억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앞으로 더 이상 의심받을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새로운 조합장이 저보다 더 잘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자기 이제 더 이상 그만 먹겠다는 거야. 새로운 조합장 또 먹을 거라는 거지. 그다음 6개월이 지연되면은 더 많은 돈이 나간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 말 얘기를 듣고 조합원들이 마음이 흔들려. 예. 자르고 싶지만 잘라서 좋을 게 별로 없겠다 싶은 거지. 예. 그래서 이제 반대가 많이 나. 찬성보다 반대나.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조합장이 또 하나 기대는 방법이 있어요. 투표용지가 있는데 투표용지가 이렇게 가늘고 길어요. 그래가지고 찬성, 반대하고 이제 붓뚜껑으로 찍는데 붓뚜껑 크기하고 거의 비슷해요. 폭이. 그래서 가운데다 이렇게 걸치면은 무효표가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손 떨리지 않고 그대로 찍어야 돼. 이 가운데 안에다 집어넣는 게 진짜 힘들어. 진짜 힘들어. 떨리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투표로 조합장을 자르는 일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조문이 바로 그 뒤에 있는 조문이야.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있죠. 이 요구자 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선출된 자가 해임총회 소집하고 진행할 때는 조합장 권한을 대행한다. 이 조문을 만든 거예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다 할 수 있게끔 사회보고 다 할 수 있게끔 만든 겁니다. 보통 우리 부동산학과에서는 요 정비법을 한 학기 동안 강의를 해요. 그치만 우리는 하루에 끝내. 정비법 그냥 하루에 끝내. 한 학기 동안 강의할 때는 제가 조문 한 개를 가지고 이 조문이 20년 전에는 어떤 조문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발전됐고 다 낱낱이 분해해서 설명을 해줘. 그렇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그런 게 필요 없으니까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로 9번의 총회 소집, 조합에는 조합원으로 구성된 총회를 소집하고요.
동그라미 2번, 3번 읽어주시고 3, 4번 다 읽어주시면 됩니다. 넘겨보시면 총회 의결 나오죠? 예, 한 번씩 보시면 되겠어요. 동그라미 4번 체크해 두시죠? 예, 체크. 예. 동그라미 4번 한번 체크해 주시고 나중에 문제집 풀 때 한 번씩 볼 거예요. 4번은요. 예. 동그라미 5번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다음 어느 한에 해당할 때는 대리인을 통해서 의결권 행사할 수 있고 서면으로 의결권 행사할 때는 정족수 산정할 때 출석한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 동그라미 6번 체크해서 읽어주시고요. 가로 1번에 대의원회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원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필수기간 10% 이상으로 구성합니다. 자, 3번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조합장만 대의원이 될 수가 있고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안 돼요. 예. 대의원회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는 겁니다. 자, 뒤로 넘겨주시고요. 가로 12번에 주민대표회의가 나와요. 1번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 군수 등 또는 토지, 주택, 공사 등의 사업 시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다시 말하면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가 안 될 때를 말해요. 그러니까 민간인이 사업 시행자 안 되고 얘네들이 사업 시행자가 되는 것을 원할 때는 민간인들의 의사를 정비사업에 반영하기 위해서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해야 된다. 주민대표회의 아주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지문 2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예.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뒤로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가로 14번 보시면 민법 준용 나오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도시개발조합에도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준용한다고 나와 똑같아요. 예. 그 다음 우리 사업시행계획이 나오는데요. 자, 이제 사업시행자와 사업시행 방식을 보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가 사업시행 인가예요. 사업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 계획 인가 고시는요. 작년까지는 계획이란 말이 없어서 그냥 사업시행 인가였는데 올해부터는 개정이 돼서 사업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된 거예요. 예, 사업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됐다. 그러면 요 사업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요. 건축법으로 말하면 건축 허가나 마찬가지야. 우리 건축법에서는요. 건축 허가를 받아야 건물 지을 수 있죠. 정비법에서는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받아야 정비사업 할 수가 있다고. 그럼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 우리 예전에 정비사업이 오래 걸렸던 대표적인 데가 서울의 옥수동이에요. 옥수 12구역 하고 옥수 13구역이 있는데요. 옥수 12구역은 정비사업 시작해서 완공된 아파트에 입주하는데 35년 걸렸어. 그래서 60세 때 지분을 사신 분이 95세 때 입주했다니까. 입주하신 분이 한 분도 없지. 다 상속이야. 예. 입주할 때 보니까 젊은 애들이 입주를 해. 그래서 쟤네들 능력으로는 저거 지분 못 살 텐데 싶었는데 봤더니 다 상속. 원 조합원은 다 사망. 다 권리 취득이 다 상속이었어요. 상속. 예. 다. 예. 자, 그래가지고요. 옥수 12구역이 사업시행 계획 인가 받는 데까지 30년 걸렸어요. 인가 받고 입주까지 5년이야. 그러니까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받으면 그때부터 아파트 완공해서 입주하는데 5년 걸린다고 보시면 돼. 옥수 13구역. 요거 여기까지 인가 받는 데까지 25년 걸렸어. 입주까지 5년. 예. 그래서 여기 1년 6개월 전에 입주했죠. 옥수 13구역이 파크힐스라고 해가지고 1년 6개월 전에 입주했어요. 거기가 예전에 서울의 달이라는 드라마 촬영지였습니다. 옥수 13구역이. 그래서 옥수 12구역이 입주하고 나서 한 4년 정도 지났을 때 옥수 13구역이 이제 입주를 하는데 그 제가 이제 옥수 12구역 주민이거든. 저는 조합원이거든. 지나가다 보면 13구역에 그 최시라하고 한석규가 만나던 그 계단이 있어요. 계단. 예, 계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계단을 철거를 하는 거야, 이제. 철거를 하는데 계단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돼 있고
요렇게 돼 있잖아. 쇠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만 철거한 거야. 반만. 왜? 공사하다가 이제 퇴근 시간 되니 다 퇴근해 버린 거야. 반만 철거하고. 내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낭떠러지야. 한 십몇 미터 낭떠러지가 이렇게 있는 거야. 큰일 날 뻔했다니까 나 세상에. 예. 이게 그 한석규하고 최실아가 만나던 그 같이 올라가는 그 계단이라니까 옥수 13구역에. 아니 철거할 때는 다 철거하던 거 해야지. 철거하다가 퇴근 시간 되니까 딱 퇴근해 버린 거야. 반쯤 퇴근해가지고 세상에. 지금도 아주 아찔하다니까. 떨어질 뻔했어요. 떨어질 뻔했어요. 예. 저희가 지름길이거든. 지하철 가는데 지름길이거든. 그러면 사업 시행 인가를 받으면 얼마나 감동적일까. 그렇죠. 그래서 플랜카드가 걸려. 사업 시행 인가 받으면은 플랜카드가 걸린다고. 경축 사업 시행 인가 취득이야. 사업 시행 인가 취득 경축합니다. 왜? 이제는 진짜 정비에서 시행되는 거죠. 그러면 지분값이 폭등하는 시기가 사업 시행 인가 받았을 때. 왜? 그 전까지 사업 시행 인가 못 받고 주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 그럼 자기가 프리미엄 주고 낡은 주택 샀는데 이게 사업이 진행 안 돼 버리면 자기는 돈을 날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시행 인가 딱 받으면 이제 진짜 재개발 재건축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지분값이 폭등한다고요. 그럼 언제 사야 돼 지분은? 인가 나오기 직전에 사야 되는데 근처 공인중개사들이 다음 주에 인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런다고요. 샀는데 아직 4년 지나도 인가 안 나오는 데가 저기 한남동이야. 한남동. 한남동은 인가 나온다는 말이 4년 전부터 있었어. 아직 안 나와. 저 다음 때 인가 나올 것 같은데요. 샀는데 아직도 안 나와. 그래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은 자 이제 인가권자. 인가권자는 시장, 군수 등이다. 군수 등이 인가권자다. 인가고시의 효과. 자, 사업시행 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드디어 사업시행자는 토지 건물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권과 일시 사용권을 취득합니다. 수용 사용권을 취득하게 될 때 수용 사용권을 취득합니다. 사업시행 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은요. 그 다음 단계가 120일 내에 분양 공고를 하는 거예요. 토지 등 소유자 여러분 기뻐하세요. 조합원 여러분 기뻐하세요. 드디어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새 아파트로 분양받고자 하시는 분들 분양 신청하십시오. 그러는 거죠. 물론 분양 신청할 자격 있는 사람만 해야겠죠. 먼저 분양 공고라고 분양 공고를 보고 분양 신청을 한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제 분양 신청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분양 신청을 합니다. 이제 분양 신청을 다 마감하고 나면은요. 분양 신청한 사람들한테 새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해 주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돼요. 이게 바로 관리 처분 계획입니다. 그래서 관리 처분 계획을 수립해서 시장 군수 등에게 인가를 받고 고시랍니다. 관리 처분 계획 인가 고시가 나와요. 자, 낡은 땅을 개발해서 새 땅으로 바꿔주는 게 환지 계획이라고 그랬죠. 낡은 땅 위에 낡은 건물을 새 땅 위에 새 건물로 바꿔주는 게 관리 처분 계획이에요. 그래서 관리 처분 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요. 낡은 토지 건물이 이제 더 이상 쓰면 안 돼. 사용 수익의 정지가 일어나요. 사용 수익의 정지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사업 시행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업 시행에. 이제 사업 시행, 공사 시작하는 거예요. 공사 시작하는 게 사업 시행이다. 그러면 사업 시행의 출발은 철거부터 합니다. 철거. 부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관리 처분 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 다음 단계가 철거기 때문에 이때 다 이주를 시키는 거예요. 다. 이주하고 그다음에 철거를 하고 한 3년 정도 지나야 돼. 그러면 공사 끝났어. 이제 아파트 완공했죠. 준공인가 받습니다. 준공인가를 받고
공사 끝났다. 공사 완료 고시랍니다. 공사 완료 고시를 하면은요. 이제 분양 설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분양 설계에 들어갑니다. 분양 설계에 들어가는데 이 분양 설계가 왜 나오냐 그러면요. 여러분 혹시 물권법 시간에요. 일물일권주의라고 들어봤어요? 일물일권주의. 그게 뭐야?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소유권이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의 물건 하나의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25층짜리 아파트 한 동이 완공이 되면 완공되는 순간 소유권이 한 개야 이거. 그런데 분양 신청한 사람들 있잖아요. 101호, 102호 구분 소유권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러면 구분 소유권을 만들어줄 때는요. 대지권이 확정이 돼야 돼. 그렇죠? 그래서 대지권을 확정하기 위해서는요. 토지를 분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지의 확정 측량을 먼저 합니다. 대지의 확정 측량. 측량을 하고 그 다음에 토지의 분할 절차를 거쳐요. 토지의 분할 절차를 이렇게 거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분양 처분으로 가는 거예요. 분양 처분. 그리고 분양 처분으로 가는 겁니다. 분양 처분. 분양 처분은 뭐냐면 분양 신청한 조합원들한테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건데요. 먼저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이전의 고시를 먼저 해야 돼. 이전의 고시를 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이렇게 이전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앞으로 이제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은 등기할 것이 있으면 등기하고 청산할 것이 있으면 이렇게 청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야 이제. 그러면 각각의 절차에서 핵심되는 내용들을 먼저 기억하는 거예요. 이번 달에. 그 다음에 이제 공부가 지속되므로 3, 4월, 5, 6월 달 공부하면서 조금씩 살을 붙여나가는 겁니다. 살은 자기 배에다 붙이지 말고 여기다 살을 붙여나가는 거예요. 살을 붙여나가는 거예요. 예. 뜨끔하십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또 중요한 밑줄을 또 쳐야 되는데 이번 달까지만 제가 책에 밑줄 칠게요. 다음 달부터 밑줄 칠 시간도 없어. 예. 너무 친절하자 밑줄 쳐주면서. 왜? 하도 잡다한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그렇다 버릴 수도 없어. 튀어나오기 때문에 문제. 자, 383페이지 사업시행계획 인가. 자,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아야 한다. 나왔죠? 예.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요, 정비 사업을 중지 폐지할 때 역시 같다. 역시 인가를 받아야 돼. 왜? 변경, 중지, 폐지자. 중지하고 폐지도 변경에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변경은 원칙으로 돌아간다죠. 인가받은 거 변경은 다시 인가받는 건데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 박스가요. 공부하면 안 나와. 안 하면 이 박스가 나와 시험에. 경미한 사항. 1번에 10%, 3번에 10%. 그거 두 개 체크해 주시는 거예요. 예. 2번 하나 체크하시고 1, 2, 3번까지만 넘겨주시죠. 예.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동그라미 2번 시장 군수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요 60일 내 인가 여부를 결정해서 사업시행자한테 통보를 해야 됩니다. 60일 내 인가 여부를 결정해서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되고요. 동그라미 3번 사업시행자는 인가 신청하기 전에 미리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동그라미 4번은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 시행할 수 있다 그랬죠? 20명 미만일 때. 이때는 인가 신청하기 전에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토지 면적 2분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예. 동그라미 5번 지정개발자가 정비사업 시행할 때도요. 동의를 받아야 된다. 체크. 예.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6번 26조 1항 1호 천재지변 밑에 27조 1항 1호 천재지변일 때는요. 시행자가 누가 돼? 시장, 군수 등등이 될 거야. 그렇죠? 그 다음 지정개발자가 될 때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예. 밑에 가로 3번에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이라는 게 나와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사업시행계획서 내용이 밑에 박스인데요. 요거 시험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나와도 우리는 안 틀리고 맞힐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 풀 때 설명드릴 거예요.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 2번에 용적률 완화 등이라는 게 나와요. 용적률 완화 등. 이거는 시험에 예전에 18회 시험 때 한 번 나왔거든요. 18회 시험 때. 근데 그때는 조문이 딱 2개였어. 법 조문이 2개였을 때 18회 때 나왔는데 지금은 조문이 2페이지가 됐어. 예.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능력 되시는 분들만 보시면 되는데 18회 때 한 번 나왔거든. 11년 전에. 예.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일단 넘겨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거기 가로 4번에 인허가 등의 의제는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으면은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을 다 받은 것으로 본다. 이런 거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391페이지 보세요. 391페이지 동그라미 5번을 보십시오. 시장, 군수 등은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하려는 경우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때는 교육감이나 각 시도에 교육감이 있어요. 시군구에는 교육장이라는 분이 있어요. 협의해야 되고. 그러면은 서울에는요. 정비구역을 지정하잖아요. 어디다 지정해도 200m 안에 학교가 다 있어. 그러면 서울에서 시장, 군수 등이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할 때는요. 교육감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교육감이 반대하면 못하는 거예요. 이 조문 생긴 지 딱 10년 됐어요. 그래서 10년 전부터 교육감 선거가 과열이 되는 거예요. 예. 정비 사업에도 교육감이 인가 여부에 대한 좌지우지를 하는 거죠. 예.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교육계 필요하다는데 뭐 어떻게 할 거야. 예. 넘겨 주십시오. 예. 그 다음 가로 5번을 보세요. 사업시행계획 인가의 특례라는 게 나옵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의 특례. 자, 특례 보시면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요. 우리 보통 말이죠. 우리 보통 만약 재건축을 한다 그러면 여기 도로가 이렇게 있거든. 도로 이렇게 있고 여기가 재건축하는 아파트 단지예요. 우리 단지 내 상가 있잖아요. 도로변에 있을까요? 단지 안쪽에 있을까? 도로변에 여기 상가 있죠. 상가. 이거 사람 죽은 집 아닙니다. 장사하는 상가예요. 이 상가가 이렇게 있을 때 상가 소유자는 재건축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반대할 거야. 왜냐하면 자 재건축을 하는 낡은 아파트는요. 요 아파트 주민들 있잖아요. 꼬면적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꼬면적 이렇게 있는데 아파트 주민들은 근처 전세 주택에 한 3년간 살다 오면 되잖아. 그러면 상가 소유자들은요. 한 3년간 장사를 못 하잖아요. 손실이 크기 때문에 보통 상가 소유자들은 우리는 상가 낡았다 할지라도 그냥 장사하겠다. 또는 장사하면서 리모델링 하겠다는 거예요. 재건축 안 하겠다는 거지. 그러면 요 상가를 빼야 돼. 사업할 때. 상가를 빼고 사업 범위를 요 선 안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이제 건물 부시 새로 짓는 거라고. 자, 이거 맹지 아니야. 맹지지. 우리 맹지에서는 원래 건축 못 하잖아요. 그래도 예외적으로 허가내 주는 거예요. 인가내 주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왜? 건축 끝나고 나서 리모델링 끝난 상가가 달라붙으면은 도로에 접하지 이때는. 그게 봐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 동그라미 1번. 사업 시행자는 일부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해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일부 건축물은 뭐겠어? 실질적으로 상가겠지 거의. 그렇죠? 예. 동그라미 2번 시장, 군수 등은 존치 또는 리모델링하는 건축물 및 건축물이 있는 토지가
기준에 밑에 주택법이나 건축법에 적합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맹지가 되면 안 된다는 기준을 위반했다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할 수 있다. 방금 제가 든 예가 3번이에요.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맹지가 되지 말라는 규정이거든. 위반돼도 인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3번에 순환 정비 방식의 정비 사업이 나와요. 자, 순환 정비 방식은 뭐냐면 몇천 세대를 한꺼번에 부시고 새로 지으면 전세 주택난이 생겨. 그래서 일부 부시고 새로 짓고 일부 부시고 새로 짓고 하는 게 순환 정비 방식이고요. 서울에서 최초로 순환 정비 방식으로 시행한 곳이 서울의 신림동 지역 재개발 사업할 때예요. 그 다음에 마장동 지역 재개발할 때도 순환 정비 방식으로 시행했습니다. 개념만 알면은 나머지를 한번 읽어주시면 어려울 게 없고요. 4번에 지정개발자. 아까 우리 지정개발자는 시행사라 그랬죠. 시행사가 능력이 있다고 시행자로 지정을 받았지만 그래도 파산의 우려가 있잖아. 그래서 지정개발자가 사업을 할 때는요. 정비 사업비 20%. 자, 재개발 사업에서요. 지정개발자가 재개발 사업할 때 정비 사업비의 20% 범위 내에서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지문입니다. 이렇게 체크해 두세요. 예. 그리고 이제 잠시 쉬었다가 임시 거주 시설부터 보겠습니다. 예. 칠판 주면 안 돼요. 큰일 나면 지면 큰일 나.